카메룬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아프리카 비단구렁이의 숨은 곳을 찾아내기 위해 전통적으로 불을 사용합니다. 사나운 뱀을 잡기 위해 땅돼지의 굴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 일이 소년에서 성인 남자로 인정받기 위해 담력을 시험받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구렁이 앞에서 사냥꾼들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동료들은 남자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구조를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열기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사냥꾼은 흙먼지와 몰려드는 개미들 속에서 거의 50kg에 달하는 비단구렁이를 잡아와야 합니다. 동료들이 뱀을 인계받습니다. 이들은 카메룬에 남아있는 마지막 비단구렁이 사냥꾼들입니다. 지금은 화기를 사용해서 쉽게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이와 가죽을 얻기도 하지만 과거엔 이 뱀이 중요한 식량이었으며 그 가죽도 이 끔찍한 작업 끝에 얻어지는 귀중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어떤 뱀이든 자라면서 작아진 옷을 갈아입듯 탈피의 과정을 거칩니다. 새로 드러난 비늘은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죠. 벗은 허물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뱀에게 붙어있던 기생충들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죠. 정기적으로 죽은 피부를 벗는 일은 방울뱀에겐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방울뱀이 죽은 피부에서 벗어날 때마다 녀석의 꼬리는 밑에서 한 단계씩 자라납니다. 꼬리는 비늘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부분으로 녀석은 이 부분을 따라서 접근하는 다른 동물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때론 방울 소리를 내는 일이 스스로 함정을 터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독사라는 이유로 또 눈에 잘 띄인다는 이유로 연간 수만 마리가 붙잡혀 죽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뱀을 제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농부들은 논에서 뱀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들의 귀중함을 전혀 몰랐습니다. 뱀들을 모조리 잡아먹자 논밭은 쥐들의 공격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전 농토의 3분의 1이 각종 설치류 때문에 황폐화됐습니다. 비단구렁이 같은 자연스러운 약탈자만이 농토를 부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뉴가인 박사는 베트남 정부의 공식 뱀 복원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뱀들을 가져옵니다. 박사는 아이들뿐 아니라 농부들도 이 뱀들이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논으로 풀려난 비단구렁이 한 마리는 한 해에 약 100여 마리의 쥐를 잡아먹게 됩니다. 뉴가인 박사는 20마리를 풀어놓을 예정인데 그중 암컷은 연간 20개에서 8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논에 풀려난 비단구렁이는 쥐들과의 전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대평원엔 훨씬 더 덩치 큰 녀석들이 습지에 모여서 합니다. 세계 최대의 뱀인 아나콘다죠.
이 거대한 녀석들에겐 독이 없습니다. 먹이를 잡을 땐 오직 근육만을 사용하죠. 먹잇감에 온몸을 휘감아 졸라 숨을 끊는 수법으로 말이죠. 거대한 뱀에겐 커다란 먹이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설치류라면 적당할 겁니다. 돼지 정도의 크기인 캐피바라는 뱀이 물속에 숨어 있다가 덮치기엔 안성맞춤이죠. 뱀에겐 살아있는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강한 이가 필수적이죠. 잘못해서 캐피바라에게 물리거나 핥히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올가맬 수 있는 근육도 필요합니다. 먹이를 휘감아 죽이는 데 선수인 아나콘다가 움직입니다. 제가 이 뱀을 잡은 건 한 농부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너무 큰 녀석이라 집에 기르는 개나 심지어 아이들을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군요. 걱정할 만도 합니다. 지금 녀석이 제 팔을 감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이 벌써 피가 안 통할 정도예요. 이건 제 팔이니까 풀어내면 그만이지만 만약 이렇게 목을 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꽉 조이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보신 영화 장면에서도 주인공의 팔이 아니라 목을 조르고 있었잖아요. 몸을 빠져나오려고 있는 힘껏 돌려보지만 워낙 단단히 조여 있어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독이 없는 이런 비단구렁이 종은 나무나 풀숲에 매복해 있다가 덤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그대로 덮친 다음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무는 거죠. 일단 잡은 먹이는 몸을 칭칭 감아서 조인 다음 먹이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질식할 정도로 조이는 겁니다. 비단구렁이 입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튜브 모양의 관이 보이는데요. 이건 호흡기의 연장기관입니다. 이건 영양 같은 커다란 먹이를 통째로 삼킬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뱀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게 놔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풀숲으로 놔줄게요. 뱀은 노연하면서 금방 안심을 하는 것 같군요. 빨리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저기 숲으로요. 자, 제 팔을 보세요. 피가 안 통했던 자리가 보이시죠? 전 뱀을 놓아주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들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뿌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아나콘다의 고향에는 이 거대한 뱀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기도 하지만 마리아 무노스 양은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엘세드럴의 농장에서 몸집이 작은 마리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수 라몬과 함께 일합니다. 3미터도 넘는 뱀을 다루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이 함께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죠. 마침 아나콘다가 짝짓기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녀석들이 작은 수컷 아나콘다들이란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들이 마리아를 훨씬 덩치가 큰 암컷에게 데려다 줄 겁니다. 수컷들은 서로를 물리치기 위해 한데 엉켰습니다. 이들이 찾은 암컷은 4m짜리입니다. 마리아는 수컷들을 진정시키는 트릭을 씁니다. 머리를 진흙 속에 박아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 수년 동안
마리아는 아나콘다들이 어떻게 살며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타이거 스네이크는 먹이를 조를 뿐 아니라 독성도 있습니다. 타이거 스네이크가 좋아하는 먹잇감은 줄무늬 스킨크 도마뱀인데요. 제가 먹잇감을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뱀이 독을 쓸 뿐 아니라 먹잇감을 조이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스킨크 도마뱀은 죽었는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이리저리 움직여 볼게요. 타이거 스네이크의 독성은 약한 편이어서 도마뱀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몸싸움을 하면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달걀뱀이 알을 먹는 기술은 더욱 놀랍습니다. 모든 뱀들은 자신의 머리보다 큰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입을 커다랗게 벌리면 인대가 늘어나 아래턱을 최대한 벌어지게 해주는 거죠. 놀라운 건 척추 속에 알을 부수는 특수한 뼈에 다다를 때까지 알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뱀들은 다른 뱀을 잡아먹는 일에 더욱 능숙합니다. 킹코브라는 다른 뱀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킹이라고 불립니다. 녀석이 먹고 있는 맹그로브 뱀은 킹코브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독성이 약합니다. 이 먹잇감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킹코브라가 판단할 몫이지만 세계 최고의 독뱀 입으로 먹이가 삼켜지는 건 오로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할 길은 없는 걸까요? 한 가지 방법은 죽은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 연기라면 돼지코 뱀을 따를 녀석이 없습니다. 적어도 무시무시한 인디고 스네이크를 속일 정도는 돼야겠죠. 마치 냉전 상황과도 같은 흥미로운 순간도 있지만 이 연기자는 또 다른 방어 카드를 꺼내듭니다. 입을 딱 벌리고 죽은 신용을 하면서 꼬리에선 시체 냄새까지 풍기니까요. 이런 연기를 평생 계속하지만 적은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위험하게 보이는 뱀은 약탈자를 더욱 잘 따돌리죠. 빨강과 노란색으로 화려하게 죽음의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산호색 뱀은 독사입니다. 하지만 빨강과 검정의 화려한 몸 색깔로 위장한 이 우유뱀은 나름대로 경고색을 흉내내고는 있지만 사실 위험한 척하는 것뿐입니다. 칼라바르 비단구렁이도 연기력 덕분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녀석의 진짜 머리엔 낼름거리는 혓바닥이 있지만 조금만 위장하면 적이 잘못 알고 꼬리를 공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꼬리는 잘려도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간혹 뱀이 보여주는 화려한 피부색은 경고의 뜻이 아니라 위장술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색에 맞추는 거죠. 그것이 우리 눈엔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요. 뱀의 비늘은 더욱 그 형태와 구조가 다양합니다. 야생에서는 뱀이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녀석들을 매복의 귀재라 부르는 모양입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뱀의 피부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들을 눈에 띄게 만든 요소가 되기도 했죠. 사실 뱀들은 아주 굉장한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혀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다리가 없이 움직이는 것, 변온 동물인데다 귀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동물이죠. 우린 뱀들을 주의 깊게 다루고 이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일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뱀들은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동물로서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